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프리고진 얘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진짜 속 권력 암투와 전세계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이 기축통합 패권 싸움에서 한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뒷얘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고진의 위화도 회군 정말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지금 조정으로 크렘린궁으로 향했죠. 이게 바로 언제 나온 뉴스입니까? 19시간 전에 바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6월 24일 뉴스죠. 오늘이 6.25인데 바로 하루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모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쿠데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였죠.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성격이 그리고 지금 오늘 마치 우리 그 6.25 전쟁이 예전에 있었던 오늘 그것이 일단 살짝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오전에 살짝 일단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죠. 보십시오. 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세상 다 참 알 수 없죠. 그 잘 나가던 프리고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알아봅시다. 에브게니 프리고진 이 양반입니다. 좀 두상이 좋네요. 두상이 이쁘네요. 유대계 혈통의 러시아인이고요. 1961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18살 때 나쁜 길로 빠져서 절도, 사기, 미성년자 매춘, 알선 등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요. 그걸로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20대 때 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이것도 일찍 사면받아갖고 일찍 출소한 겁니다. 감옥 생활을 했고요. 오랫동안. 그 후에 이제 맘 잡고 가족들과 노점에서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요식업에 눈 뜨면서 사업이 점차 번창하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 핫도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넓은 러시아 땅 각 주요 지점마다 프랜차이즈를 다 열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돈을 엄청 버는 사업가가 됐겠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요식업이 여러 분야로 좀 더 핫도그 말고도 여러 가지로 손을 뻗치면서 결국 러시아 요식업계의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재벌 우리가 올리가르히라고 하죠. 올리가르히. 그런 재벌이 된 거예요. 프리고진은 이제 사업가로서 법인을 세우고요. 가장 이제 부자들만 올 수 있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들고 이거 역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기업가가 됐죠. 여기까지는 한 남자의 대단한 성공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크게 전환해줄 귀인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레스토랑에 푸틴이 온 겁니다. 거기서 푸틴을 만나게 됩니다. 푸틴은 이 지금 법인체 기업인을 이 양반 올리가르히를 소개받고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고향도 이 사람 동양이에요. 푸틴하고 그 이제 성장 배경 이런 얘기를 듣고 서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이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푸틴의 마음을 휘어잡은 그는 기업인으로서 푸틴의 신복이 되었고요. 친정권 기업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각종 러시아의 국가 행사나 푸틴의 생일 때 연회를 도맡게 되어가지고 푸틴의 요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푸틴 옆에서 다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놔주면서 국도 한 숟갈 떠주고요. 생선도 발라주고요. 이것도 드셔보삼 하네요. 푸틴의 신복이 된 이후에 그의 사업은 푸틴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2010년도부터는 러시아의 모든 학교와 군대 급식의 공급을 맡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이죠. 2012년에는 무려 러시아 병영식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면 뭐 러시아 짬밥은 그때부터 수준이 엄청 떨어졌겠죠? 한 군데서 이렇게 거의 독점 공급받게 되면.
사실상 그는 원래 전선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전선에서 뛰는 용병대 대장이 아니고요. 권력의 비호를 받는 어마어마한 기업가 재벌이었던 겁니다. 넥타이 메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러시아의 모든 푸틴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큰 국책 사업에 큰 어떤 독점적인 파이프라인을 열면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초호화 요트를 다 가지고 전 세계로 여행만 다니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습은 어제 다시 한번 보죠. 어제 뉴스입니다. 바그너그르 쿠데타 러시아 내정 가나. 프리고진이 쿠데타라 같이 지금 러시아를 향해 크렘린군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하면서 방해되면 나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파괴할 것이다. 어제 뉴스입니다. 왜 이렇게 막가파가 됐을까요?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돈과 권력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넘쳐나도 모자라 보이죠. 고품법입니다. 프리고진은 여기서 만족 못하고 그야말로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다다르기를 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절반의 사회주의 국가고요. 절반의 독재 국가이죠. 좋게 말해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실상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상은 종신 집권 독재자이죠. 푸틴이. 그 아래서 그의 장기 집권, 푸틴의 장기 집권을 도움을 주면서 유지하도록 만들고, 아울러 그가 좋아할 만한 굳은 일, 중요한 일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떠맡으면서 실제적으로 권력 2인자의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프리고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 든 푸틴이 나중에 사후에 혹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거를 그대로 권력을 이양받는 승계자로서 사후 권력 1인자 자리를 누렸을지도 모르죠. 그의 꿈이 어땠을지 모르죠. 자, 푸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는 예전에 고르바초프 뒤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완전 그때는 소련이었죠. 미국과 같이 세계 최2대 강국이었던 소련이 완전히 해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쫄쫄 굶게 돼요.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안에 있던 연방 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해가지고 다 분열되면서 독립국가들이 러시아 힘은 완전히 쫙 빠지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후반이죠. 우리나라 서울 경기 우리나라 그때 막 잘 나갈 때죠. 예. 이제 물론 이제 IMF가 한번 터지긴 했지만 금방 회복했고요. 아주 그때 90년대 후반 IMF 이제 전쯤 해서 그때 아주 우리나라 전 후반 해가지고 IMF 후기에도 잠깐 그랬고요. 우리나라 경제 최전성기였죠. 그래서 러시아의 처자들이 참 불쌍하게도 우리나라에 돈을 벌겠다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들 갔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서울 경기에 웬만한 관광 나이트에 다 러시아 무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처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아기들 집에다 맡겨놓고 돈 벌어서 집에다 붙이기 위해서 오는 애기 엄마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돈 좀 만지는 어떤 그 서울 경기에 이제 그 좀 돈 좀 만져갖고 흥청망청 돈 쓰시는 우리 아저씨들이 거기 가서 이제 러시아 무용수들 한번 사진처럼 옆에다 앉혀놓고 야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외국 사람 보기가 지금처럼 흔하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이쁘네. 아이고 기록지가 남다르네 하면서 한국말 하지도 못하는 애들 옆에 앉혀놓고 이제 돈 주면서 침을 흘렸겠죠. 그런 것이 굉장히 흔했어요. 길 가다 보면 보이고. 그게 다 지금 돈 벌러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푸틴이 정권을 잡더니 러시아는 원래 식량하고 자원, 에너지 그거 하나는 굉장히 풍부한 나라죠. 그래가지고 밖에다 이제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자기들 안에서만 먹고 살게 하려고 해도 버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러시아는 그래서 그동안 서방의 제재를 많이 받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도요 절대 안 무너졌어요. 왜?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식량, 에너지, 자원 그런 거는 안에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허리띠 쫄라매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외국에 갖다 팔으면서 외화를 벌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아주 궁극적인 어떤 그 절약 모드로 가면서 몇 년 지나면서 안에서 정치만 잘 내수만 잘 다스리면은 몇 년 뒤엔 다시 그걸 수출해 갖고 모은 돈으로 외화가 쌓여서 다시 어느 정도 곳간에 돈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뭐 저쪽에 더 좋은 게 있대 하고 안 사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 식량은 어디나 다 사줍니다.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먹고 사는데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의 박정희가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의 시진핑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세대한테 우리가 못 살지만 새마을운동 같은 걸 통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체육관 선거를 하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자기 그 반대 세력을 몰래 뭐 암살을 하든 체포해가지고 태평양에 갖다 버리려고 뭐 살해 협박을 하든 아니면 자기 독재나 뭐 어떤 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하고 반대 데모를 한 학생들 다 잡아다가 뭐 가가지고 뭐 물고문을 하다가 뭐 죽이든 뭐 하든 그런 부작용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인정하고 인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또 언론들도 날마다 칠판 앞에 그 사람들 저기 그 사진 갖다 걸어놓고 아침 조회 시간마다 그 대통령 찬양하면서 또 그런 교육을 시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돼서 자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독재자를 그리워하고 못 잊고 찬양하게 되는 게 중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자기 나라에 대한 국뽕,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맨날 어디 뭐 가서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디 그런데 유학 와서도 맨날 싸우죠. 니들이 잘못했다고 그 시진핑이 교육한 그대로 말이 안 통하죠. 완전히. 이 당시에도 푸틴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푸틴이 어느 정도 경제를 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너와서 일하는 여대생들, 러시아 여대생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바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럼 바에 가면은 이제 뭐 점잖은 이제 30대 초반 직장인 넥타이 매신 분들이 바에 가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말동무도 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면서 술 한 잔씩 양주 한 잔씩 하시려고 가면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 이제 인형 같은 러시아 여대생들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나면 한 번씩 구경이나 가보자 하고 직장 끝나고들 많이들 가셨었고요. 가면 한국말 잘 안 통하는데 보면은 걔네들 보면은 빅토르 최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유명했던 우리 한국계의 어떤 가수죠. 락 가수죠. 빅토르 최 20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빅토르 최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외부에서는 독재자로 서방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 푸틴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시진핑 칭찬하는 것처럼 입에 침이 마르게 그 당시 칭찬을 했었습니다. 예. 국가의 아버지고 지도자이고 못 살게 되는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잘 살게 점점 해주면서 외국으로 돈 벌러 우리나라에만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서유럽에 돈 벌러 가고 그 여자들이 다 정말 힘들게 그때 정말 밖에 나가서 돈 벌라고 정말 그 얼마나 그 자존심들이 상했겠어요. 근데 푸틴이 돈을 많이 이렇게 벌게 국가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국내로 싹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기가 좋아. 지금도 그래서 아무리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죽일 놈 하지만 그 당시 잘하면서 푸틴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푸틴에 대한 철밥통 지지율이 그래서 뭐 80% 70%가 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부분의 그 시절에 자라서 지금 중년이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뭐 그런 독재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독재자가 경제적으로 잘한 일이 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뭐 그 사람이 할 땐 잘한 거고 이제 끝났으니까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뭐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건데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지도자를 한 번씩 뭐 경제 성장하고 민주국가가 되는 과정에 겪는 거니까 제대로 평가하자 해도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푸틴도 지금 그런 지지층이 있다는 거고요. 그 뭐 근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박정희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평가는 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저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하고 싸우지는 말자는 거죠. 이제 지나가야죠. 다른 시대로. 자, 어쨌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푸틴이 나와서 다시 러시아 국민을 배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 하에서 부조리와 억압들이 있었지만 푸틴의 이런 국수주의, 애국주의 기조 때문에 예전 세계 2강의 소련을 향수하던 대다수 국민들의 국뽕 자부심이 이때 폭발하게 되면서 푸틴이 계속해서 철밥통 지지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 독재의 스타트를 끊었죠. 이런 장기 집권 독재자들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의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의 정치인을 미리부터 철저히 독살하거나 제거를 해야 된다. 시진핑이 이번에 삼연임 체제를 만들면서 가장 그 자기의 그 정치 세력에 반하는 다른 그 정치 세력들 이번에 싹 축출해버렸죠. 김정은도 위에서 자신이 들어오면서 그거부터 했고요. 푸틴도 틈틈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지도자들 다 숙청 미리부리 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박정희가 연임을 계속하면서 독재자로 장기 집권 평생 집권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또 뭐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일이 있었죠. 실제 푸틴은 그래서 자기 반대하는 세력 언론인이나 뭐나 뭐 정치인이나 다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보내죠. 예. 소포로 탄저균도 보내고요. 또 제일 유명한 건 홍차죠. 홍차 한 잔 마셨는데 소식이 없죠. 푸틴의 홍차는 아주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러시아 최대 야당 대표 나발리 이 사람이 부당하게 구금된 후에 구치소에서 독살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죠. 간신히 살아났어요. 독살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푸틴은 자신의 정부가 세워져서 자신의 그 친인사로 그 요직에 다 심어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진짜 자신이 크게 믿는 몇 명, 그 뭐 정치권에 있는 그 정부에 있는 몇백 명을 자기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뒤에 퇴근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뭔 얘기할 줄 알아? 푸틴이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언제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죠, 독재자들이. 그래서 정말로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자신이 크게 믿는 신복 몇 명이 그 모든 그 정권 장관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그 최고 위치에 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보면 어떤 정권이든 자기하고 친한 한두 명이 자기 분야도 아닌 어떤 섹터든 가가지고 어떤 분야의 장관이나 뭐 주무 부서든 가가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옆에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푸틴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즉 몇 명의 신복이 정부 각 부처를 다 휘어잡게 만드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세계 대부분의 뒤가 구린 독재자나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신복 몇 명으로만 구성되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밀실 정치, 패거리 정치를 태생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나 국제 정치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리고 이제 소통하지 않는 독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나오겠죠. 그걸 돌리는 건 항상 어떻게 그 불만을 돌리냐? 항상 국수주의와 애국주의에 기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러시아는 그게 잘 됐던 게 예전 그 구소련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푸틴이 다시 나서서 그렇게 해준다 하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금 광개토대왕 같은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고려 공민왕 같은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다 하면서 국뽕을 심어주면서 나가면은 그분이 물론 이제 그 대왕님들이 그랬단 건 아니고요.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누군가 들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면 국내 정치를 망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 지지층의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푸틴은 항상 이들에게 자신이 다시 광개통대왕 같이 구소련 옛날 구소련에 광활했던 영토와 영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세계에 예전에 구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떵떵거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의 독재가 계속 연인되면서 지지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 사람이 싹 돌려가지고 나도 뭐
러시아 그 내부 정치를 뭐 제대로 내실을 다지고 국가 경제 뭐 개발 몇 개년 계획하면서 외국하고는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뭘 하고 우리도 어떤 뭐 선진 사회가 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좋네, 좋아. 근데 이제 너는 너무 늙었고 너무 좀 그런 건 잘 못하고 부패가 만연하니까 너랑 이제 네 식구들은 다 내려오고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지 하면서 야당 세력을 앉히겠죠. 푸틴이 자기의 독재 정권을 이어가려면 계속해서 밖으로 그래서 계속 싸우고 영토 침범하고 구소련의 그 나라들을 다 다시 병합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칸이나 뭐 이런 인접 국가에 대해서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권에 관련해서 자꾸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지지층들이 잘한다. 갤럽 조사하면 지지도가 맨날 8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푸틴은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즉 푸틴은 처음에는 내부 경제의 내실을 다졌지만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분쟁 지역에 손을 뻗어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과거 구소련 연방이었던 독립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둘 트집을 잡으면서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크림반도까지 점령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넘어간 거고요. 자, 그럴 때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엄청 쏟아졌죠. 그러면서 뭐 제재 하네 마네 하고 막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 안에서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내부 지지도는 점점 지지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갈수록 단결하고 강력해지면서 자기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우리 물고문안 누구 대학생 살려내라.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뭐 푸틴 잘못됐다. 부정부패 독재 뭐 하면서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 빨갱이 새끼들 따라잡아. 저거 러시아를 위해서 임마 지금 푸틴이 해놓은 게 푸틴 없었으면 니들 지금 다 굶어 죽었어. 외국으로 다 매춘 나가고 짱짱한 그 철밥통 지지 세력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프리고진 아저씨는 자기가 봤을 때 사업가로서 탁월한 면목인데 이런 힘의 구두와 러시아의 내부 생리를 누구보다 옆에서 잘 보고 목격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단순한 재벌이 아닌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푸틴하고 연이 닿은 거는 그냥 여기서 뭐 군대 짬밥 독점 계약하고 이걸로 지금 끝나는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최상위의 권력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어울리지 않게 대하 드라마처럼 좀 성우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특히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프리고진이 말합니다. 뭐야? 그런 거였어? 아니 또 그런 건 내가 전문 아니야? 야, 나 좀 놀아봤던 사람이야. 빵에 7년 동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러시아 군대에 지금 짬밥도 공급하면서 군사 조직에도 여기저기 인맥을 많이 넓혀놔서 내가 전화 한 통 때리면 뭐 러시아 장군들 다 모여가지고 저기 강병 가서 저기 물놀이 하고 말이야. 우리 지금 얼마나 이 동호회 회원들이. 내가 정식 군인 출신은 아니야. 근데 그동안 친분을 쌓아놓은 이 러시아 특수부대들 여기 장군들이 아주 그냥 나하고 형님 동생 한단 말이야. 여기 짬밥 저기 거기다 공급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헤쳐먹고 띵쳐먹은 거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 그죠? 의형제 됐단 말이죠 다. 근데 이런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들이 다 어디 나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소련 연방이었던 그런 분쟁 지역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뭐 수단 콩고 잠비아 그런 분쟁 지역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부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매번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그런데 다 나가 있는 게 뭡니까? 해병대 아니면 특전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그런 해외 분쟁 지역에 다들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면 자국의 통제력이 많이 못 미칩니다. 거기서 뭐 무기 밀매를 하든 뭔 짓을 하든 잘 안 돼요. 그렇죠? 미군의 어떤 그 해외 작전 지역도 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무기가 엄청나게 빼돌리죠. 그런 비리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들. 그러니까 야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용병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푸틴이 원하는 좀 더 은밀하고 지저분한 작전들을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짬밥 공급 어디 모임에 가도 네가 저기 그 푸틴의 요리사야? 근데 뒤에서 쓰곤쓰곤 참 저 짬밥 공급하는 애가 와갖고 말이야 가우 떨어지게 은근히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푸틴 옆에서 최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애들은 아까 그런 해외 분쟁 지역에서 뭔가 큰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푸틴이 제일 원하는 그런 푸틴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주는 애들이라 이거죠. 자기도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이 군대 짬밥하고 군사조직 많이 알고 이쪽에서 지금 일해가지고 여기 형님 동생 하는 여기 전직 뭐 이쪽에 뭐 어마어마한 정관 예우 해주는 특수부대 출신들 장교들 다 내 동생들 형님들인데 같이 모여갖고 우리가 용병 그룹 군사조직을 하나 만들자고. 그리고 푸틴 좋아하는 일 해주면 나도 순식간에 권력의 최고 상층부로 가지 않겠어? 야망을 품은 거죠. 그래서 나도 용병분대를 만들어서 좀 더 은밀하고 지저분한 작전들을 한번 나서볼까? 푸틴도 싫어하진 않겠지. 어떻게 보면 해외로 나가 있어갖고 지금 푸틴이 직접 통제하기 힘든 군부인데 그거를 푸틴이 제일 지금 자기 옆에 두고 신복으로 신뢰하는 내가 지금 그거를 하겠다니까 오히려 푸틴도 잘 됐네 네가 한번 해봐라 할 거 아닐까? 머리를 굴린 거죠. 결국 2014년에 프리고진은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든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그너 그룹은요, 돈바스 분쟁부터 해서 크림반도 전쟁 시에 러시아군을 도왔고요. 돈바스 내 칠러 세력을 돕는 게릴라전, 정보전 그런 거 첩보전 하고요. 이후 아랍에서는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서도 활약했으면서요. 아프리카의 수단, 말리, 콩고,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의 내전과 분쟁에도 참가했고요. 아주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점점 세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혀놓으면서 이런 국가들에 가서 다 지금 저기 분쟁에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기간산업, 이권산업, 자원 그런 거 다 지금 약탈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 구한말에 다 들어와가지고 고종황제 시절에 이거저거 하면서 괜히 우리 도와주네 어쩌네 하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전기산업, 자원, 광물, 금광사업 해가지고 쌀, 수탈까지 이런 거 다 지금 그 나라 알짜배기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안에서 그거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권, 군대 짬밥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얼마나 많은 그 이권 삥 쳐먹기를 하면서 부를 또 동시에 긁어 모았겠어요. 그랬죠. 예. 즉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눈이 신경 쓰여서 차마 하지 못하는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서 작년 4월 초에 정보 조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드디어 러시아에서 서방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동시에 이게 시작됐다. 지금부터 언론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우리들 감정을 자극해서 전쟁에 어떤 무엇보다도 전쟁을 끝내야 돼. 그게 아니라 푸틴 때려 죽여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를 몰고 가면서 거기에 전 세계를 참전시키기 위한 쪽으로 지금 몰고 갈 거다. 예전 베트남전의 통킹만 사건처럼 그리고 이번 전쟁에선 제일 유명한 노드스크림 사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 작전들이 수행되는데 바로 러시아가 예전 크림반도 전쟁이나 이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많이 했을 때 그걸 떠맡아 한 게 그런 작전을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들통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쪽팔린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닌데 그냥 지들이 해버렸어. 지들이 우리 말 안 듣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용병부대고. 이번에 노드스트림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 CIA가 관련했네 하니까 미국이 내놓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래 이제 인정할게. 사실 우리한테 알고는 있었는데 우린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 특수부대 그 안에 진짜 그 지휘 통제가 완전히 독립적인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병부대는 굉장히 푸틴이 사실 좋아할 만한 겁니다. 즉 러시아 국적이 드러나면 불리한 비밀작전 혹은 정보 조작전들을 용병이라는 구실로 척척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학살, 강간, 고문, 비밀작전. 물론 이 용병 안에 이놈들이 막장놈들인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괴물 같은 놈들만 모여갖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의 그 양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쟁 그만하자. 여기서 적당히 합의보자 하는 애들도 자기 지역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어린애들이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남자들이 고문당한 흔적을 보면요 눈깔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적당히 평화 타협은 무슨 끝까지 간다 하고 전쟁은 더 격해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유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부대라는 거죠. 바로 푸틴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일들. 그런데 선을 넘어서 하기에는 조금 눈치 보이는 일들. 즉 푸틴이 가장 가려워하는 것을 러시아 정규군이 아닌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속 시원하게 프리고진이 긁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 잘 썼죠. 예.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서의 자원과 산업 등에 대한 이권 역시도 프리고진 자신도 크게 챙기면서 갈수록 러시아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커지게만 됩니다. 얼마 전에 수단에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있어가지고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금년 4월달 뉴스입니다. 그때 수단 뭐 난리가 났었던 여기. 그 수단이 왜 그러나 뭐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 바로 이 용병 프리고진 얘기가 그때 여기서 와그너 그룹 얘기가 나왔었죠. 수단 안에서 쿠데타 군정하고 중군사 조직 간의 무력 충돌이 발발해가지고 그때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임인데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농업 분야도 아주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사방에서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우리나라끼리 통일을 하면은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광물 자원하고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어떤 그 경제력 자원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너무 커버리는 걸 주변 나라들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그 북한의 이권 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서로 동포끼리 우리끼리 해먹자 하는 거 그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 일만 나면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와서 야야 뭔 일이야 야야 형한테 맡겨 우리가 좀 해줄게 뭐 말이 잘 안 통하지 우리가 중간에서 잘 얘기해줄게 아유 니네 걱정돼서 그러지 말은 그러지만 뭡니까 항상 은근히 우리끼리 이간질 시키고 쌈을 붙여놓고 우리끼리 사이 안 좋길 바래요. 그래서 뭔 얘기에 대해서도 남한 놈들하고는 말 안 해. 야 우리도 그 빵빵 대포동 쓰는 그 북한 뚱땡이 놈하고 말 안 해. 하는 사이에 이놈들은 우리가 양쪽에 가서 말 들어줄게. 우리한테 얘기해봐. 뭔데? 하고는 북한 가서 말 듣고 남한 가서 말 듣고 하면서 결국은 뭔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북한 남한끼리 얘기 안 하고 자기들한테 먼저 얘기하게 길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예전 우리 휴전선 그때처럼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통일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 대가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이권 사업과 기관 사업과 북한의 자원을 자기들이 옛날 그 구한말 때 해먹은 것처럼 또 해먹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기본으로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괜히 한번 또 얘기해봤습니다. 답답해서. 예. 어쨌든 수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바그너 용병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이쪽에 무기 지원하면서 뒤에서 이런 비밀 작전들을 수행해줬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이렇게 러시아하고 친한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볼 땐 두바이 참 멋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회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죠. 미국 눈치 잘 안 보면서. 왜 그럴까요?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는 예전부터 이 수단 내 권력 투쟁에 관해서도 러시아하고 한편으로 자기들이 밀어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방향에서 지금까지 러시아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면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말 안 듣고 항상 러시아하고 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아까 말한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가 뭐 달라들듯이 수단을 둘러싸고 이런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국경을 맞댄 이집트는 또 얘네들이 밀어준다고 반대되는 세력이 자신들하고 붙어야 유리해요. 거기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고요. 즉 이쪽은 미국 편이죠. 이 뒤에는 또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요. 즉 수단이라는 한 나라 안의 분쟁은 사실상 예전부터 그 안에 정권을 가지고 통일되고 평화적이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집트, 미국, 이스라엘이 붙어가지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나라 정권을 끌고 가서 나중에 모든 이권이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나라를 만들려고 계속 안에서 싸움을 붙이고 반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갈등이
이번에 크게 빵 터지면서 애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간 거죠. 즉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어디가요? 우리 프리고진 아저씨의 와그너 그룹이요. 예. 결국엔 일개 기업인이고 재벌이었던 그가 단순한 친 푸틴 경제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권의 핵심부, 그것도 푸틴이 가장 공들이는 해외 분쟁 지역에서 군사세력 중심부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각가가 곧 국가다 했던 예전 차지철이란 양반이 있었죠. 이 양반이 박정희의 바로 옆에서 제2의 대통령이 되죠. 거의. 얼마나 건방졌으면 정보부장인데 저기 뭡니까 군대 장군들이나 장관들이나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반말로 담배 피면서 야 뭐 어떻게 됐어 뭐 갖고 와봐 제때리 갖고 와봐 말 안 들으면 싸다고 딱 날리고 아주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2인자였죠. 결국은 그래서 김재규한테 총살당하죠. 김재규가 그런 반목이에요. 푸틴 밑에서 이 독재자 밑에서 푸틴 밑에서 푸틴을 어떤 푸틴 편이면서 푸틴의 친세력이면서 푸틴의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군대 세력, 정치 세력, 기업인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프리고진이 차지철처럼 위를 쭉 튀어나와가지고 푸틴 바로 옆에서 제2인자가 돼가지고 얘네들을 다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밑에 세력들의 불만이 쌓이겠죠? 쥐가 뭔데 저 새끼가 말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술 먹다가 이제 술잔 집어 던지고 폭발하는 거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빵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번에 그게 터진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푸틴 신복 중에 가장 반감을 샀던 애가 바로 이 국방부 장관 쇼이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역할이 겹치잖아요.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서도 동호회 가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캐릭터가 겹칠 때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밀어내게 돼 있고 꼴 보기 싫고 아니 군대 출신도 아닌 것이 지가 뭘 한다고 쇼이구가 말합니다. 아 눈꼴 지어 죽겠네. 아 물론 나도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근데 감히 국방부 장관인 나한테 어디서 핫도그나 팔던 놈이 반말 찍찍해대고 야 저 새끼 언제 한번 날만 잡혀봐라 진짜. 그리고 푸틴 각하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서운하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우크라이나전 때 이 쇼이구 장관하고 푸틴하고 티격태격 했었었죠. 작년 초반에. 그래서 사이가 안 좋네. 국방부 장관 경질되네. 둘이 막 언성을 높였네. 근데 또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중용하고 했죠. 사실 데몬스트레이션 한 겁니다. 쇼이구도 그때. 지금 나한테 그래요. 안 된다고. 저기 프리고진한테 가서 얘기해요. 가가 맨날 잘해줬잖아요. 나 원래 못했어. 어쩌라고. 삐진 거죠. 근데 얘가 없으면 아무리 프리고진 용병부대 하나로 전쟁이 돌아가는 건 아니죠. 국방부장.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야 내가 임마 가가 맨날 밥 해주고 국도 잘해주고 하니까 한 거지. 내가 진짜 설마하니 내가 쇼이구 너를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해? 만나갖고 밤새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 한 번 했겠죠. 예. 자, 근데 프리고진의 이런 급속한 성장과 인기세를 꺼려했던 게 단지 푸틴의 다른 신봉들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푸틴도 이때부터 이번 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너무 컸어요. 결정적인 게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는 막 키이우까지 탱크 진격하다가 갑자기 미국하고 유럽이 끼어들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예상들하고 다르게 갑자기 유럽 대 지금 서방연합 대 러시아 전쟁이 돼버렸죠. 몰라? 지금까지 예전 전쟁하고는 틀리네? 굉장히 당황스럽게 전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탱크만 몰고 들어가도 탱크 소리만 들어도 예전에 다른 나라들처럼 어이구 러시아가 몰려온대 하면서 그날 밤에 다 대통령 야반도주하고 탈출하고 난리 날 거야. 걱정 마면서 놀다가 오면 돼. 며칠이면 걸리겠어?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가다가 좀 어디서 좀 쉬었다 가려고요. 그래. 도착하면 얘기해.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반대가 됐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제대로 군사작전도 제대로 뭐 전쟁을 하려면 탱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포격부터 엄청나게 막 걷다 쏟아붓고 제공권 싹 들어가가지고 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설 다 군사기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몰고 마지막에 보병들이 그 뒤에 달달달 들어가면서 잔당 처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정석적인 전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탱크만 몰고 들어가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야. 딴 데서 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얻어맞고 오히려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 전쟁이 막 1년 동안 끌어지면서. 그러면서 정규군이 완전히 다 오합지졸들이 편하게 생각했던 애들 정예군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만 많이 들어가면 겁나갖고 게임이 안 되니까요. 다윗하고 골리앗 차이니까 겁나서 도망가게 했던 건데 그때 이제 프리고진이 나선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바그너가 들어가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너무 국민들한테 지금 푸틴은 무능해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그너가 너무 상대적으로 푸틴보다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독재자들 보면 굉장히 호탕하고 막 나가고 하는 그런 기분파 독재자들은 찌끄만한 나라에서 동네 골목대장 역할하다가 금방 쿠데타 일어나서 모가지가 잘립니다. 그런데 큰 대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데에서 장기 집권하는 애들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속이 밴댕이 속에다 쪼잔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애들이 미리미리 자신의 어떤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미리미리 새싹부터 발굴해갖고 미리미리 제거를 하는 그런 조심성이 많은 성격들이기 때문에 오래가거든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시진핑이나 푸틴 보면 세상 속 좁아 보이죠? 잘 삐지고 푸틴도 이때부터 전쟁 양상이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자신은 무능해지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서방에서 여론전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갔죠? 푸틴 어디 뭐 곧 죽는데 암에 걸렸대. 뭐 야 저기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고 있어갖고 뭐 정신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화가 나고 뭐 어쩌고 아주 인간 말종이래. 뭐 그런 얘기하고 초반에 계속 그런 서로 흑색 선전전 했잖아. 지금 야 몇십 살 어린 부인이 저기 있는데 딸이 지금 몇 살인데 뭐 인스타그램 가보니까 뭐 그냥 나라는 전쟁 중인데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사이코라고 있고 막 병이 근데 이제 자기 여론은 계속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막 담합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떨어져가고 푸틴이 이제 다 했나봐. 예전에 푸틴이 아닌가봐. 형편없이 밀리네 전쟁에서 하는데 프리고진은 갈수록 인기 급상승이라는 거죠. 실시간 인기 급상승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 커버리면 안 좋은데 푸틴이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고 봅니다. 결국 프리고진은 이런 군사 외에도 예전 KGB 같은 정보 분야의 굳은 일도 사실은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영역을 넓히는 거죠. 즉 뭐냐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 댓글 부대, 해킹 부대 작전을 지휘해가지고요. 실제로 예전에 시리아의 칠러 정권을 도왔고요.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 작업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까지 행보해서 알 수 있듯이 깜빵을 어린 시절에 갔다 오고 노점상에 핫도그를 팔던 프리고진은 성공해서 러시아 요식업의 재벌 기업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푸틴 다음에 실질적인 제2위의 핵심 권력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 실제 와그너 그룹의 활약을 통해서 와그너 용병 그룹의 활약을 통해서 실제 거의 남산의 부장 차지철처럼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프리고진 얘기인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보통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이제부터가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 이제 블로그나 동영상을 꾸준히 제 해적 방송을 꾸준히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딱 붙들어 매시고요.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십시오. 2022년 2월 24일에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과 달리 이번 국지전 혹은 군사작전은 예전과 달리 금방 끝나지가 않았다. 푸틴은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군사작전이라고 아주 가볍게 봤죠. 예. 바이든이 말합니다. 아싸 드디어 물었다. 아 역시 푸틴 네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지. 우리가 10년 동안 세팅을 했거든. 우리 꼭두각시 젤렌스키도 안 치고 나토 쪽에서 계속 푸틴 자극하면서 물어라 어서 들어와라 하고 이날을 10년 넘게 기다리면서 세팅한 거거든. 우리가 기축통합했건 이 작전에서 야 젤렌스키 바로 통화 연결해. 너 저기
알지? 드디어 그날이야. 기자회견 준비시키고 너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하는 거야.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또 우리가 위성으로 지금 정보부에서 보니까 내일 모레 지금 2월 24일쯤 되면은 푸틴 탱크가 이제 진격하려고 쫙 거기 모여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이제 크게 판을 이번에 키워나가야 돼. 전 세계에 내 바이든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 언제 할까? 지금 오늘 하자. 오늘 밤에. 오늘 며칠이니?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좋네. 그럼 시간도 이왕이면 2시 22분으로 할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축통합 패권 시즌2 전쟁을 서막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실제로 전 세계에 푸틴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설 것인가 전 세계에 공표를 하죠. 제가 이제 그거 그때 보고 2021년 11월에 주식시장에서 기축통합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됐구나. 발 빼야겠다 고 저 조금 투자하던 거 다 발 빼고 눈치 보다가 그 다음해인 작년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이 기자회견을 보고 드디어 이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구나 하고 이때부터 저는 시장에서 이제 숏을 걸었죠. 재미도 많이 봤는데 요새 많이 반등해서 또 거의 많이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만 숏으로 계속 지금 보면서 국제 정세와 경제 진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는 강경한 반항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이제 갑자기 젤렌스키가 나서면서 막 이렇게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젤렌스키가 숭고한 대통령이고 우리는 뭐 응원하게 되고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자유진영으로서 하게 되죠. 근데 실상은 우크라이나는 다른 그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그 독립국가들처럼 굉장히 부패가 만연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정치와 부패의 염증을 느껴갖고 아유 이놈도 도둑놈이고 저놈도 도둑놈이고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네. 이 나라가 완전 독립하더니 차라리 옛날 소련 연방 때가 좋았지. 완전 그냥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수가 있나 하는데 갑자기 그 시트콤 드라마에 나오던 코미디언 출신 연기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저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코미디언 서경석 씨가 뭐 수험 공부는 에듀윈 뭐 하면서 선전하고 뭐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한번 대통령 해보겠습니다 나왔는데 CIA의 도움을 받고 해서 결국 됐죠. 그 된 거예요. 만들고 나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기들끼리 많이 웃었어요. 참, 야 정말 코미디언이 지금 연기자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 활동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네. 참. 내가 뽑았지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야 나도 재미로 허경영한테 표 던졌지 진짜 허경영이 될 줄은 몰랐어.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도망 안 가네. 자리 지키네. 그러면서 지금 전쟁 와중에도 나토에 가입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만 우리가 그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복잡한 와중에 모든 부패 정치인들을 다 척결하죠. 사실상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친미 정권이 되기 위해서 그 반대의 계별에 있는 애들을 지금 다 이제 그 부정부패를 다 까발려서 이 굉장히 그 어지러운 전쟁 국면 속에서 지금 다 숙청해버리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먼저들 도망치면서 내부에서 무너질 거라 예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격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2월 22일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정보전과 여론전으로 실기제목 저기 뭐 3.1대 탱크가 나간다 뭐 어쩐다 뭐 하면서 전 세계에 실황 중계하죠. SNS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1년 내내 실황 중계 이렇게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뉴스로 뭐 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유럽까지 끌어들이면서 순식간에 단 몇 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잠재적인 유럽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2008년 이후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억지로 연장시켜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생명력이 다해가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 하면서 4차에 걸친 무한 양적 완화를 10몇 년 동안 하면서 돈을 풀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버블을 터뜨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부활의 피닉스가 되어서 날아오르려는 경제전쟁, 거대한 화폐전쟁의 서막, 다음번 기축통화도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그 어떤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음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시 예전 2차 대전처럼 거대한 전쟁이 한 번 나왔어야 돼요. 그거를 10년 동안 먹잇감을 준비하고 덫을 놨던 건데 푸틴이 자시도 모르게 거기에 덥석 물으면서 이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팬데믹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노란 딱지니까 제 영상과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러시아 군대는 오합지졸의 당나라 군대 모습만 장년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지지층들도 점점 더 푸틴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얘도 늙었네, 안 되네 하고요. 이때 이제 프리고진이 야, 이번에도 또 내가 나설 차례인가? 나 아니면 러시아 꼴이 돌아가지가 않는구먼.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언젠가 내 인기가 그냥 푸틴 앞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저번 추석 때도 작년 추석 때도 그냥 장관들이랑 장군들 우리 뭐 올리가리 재벌들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나한테 와갖고 그냥 형님 하면서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집 앞에 그냥 선물 들고 그냥 벤츠 마이바흐 타고 쫙 줄 서가지고 잘 봐달라고 급신급신. 내가 지금 야 이번 전쟁 끝나면 뭐 우리 푸틴 거의 뭐 다음번은 내가 푸틴 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결국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그 당시에 체첸 용병 부대와 더불어서 야 드디어 쟤네들이 투입된다 하니까 전 세계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쟤네들 뭐 피도 눈물도 없고 그동안 뭐 아주 전장에서 실전 경험이 보통이 아니래. 야 그 안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저기 뭐 그리피스랑 가츠랑 저기 일당 백에 뭐 저기 뭐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소문이 자자했었죠. 그러나 서방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과 그 다음에 동시에 평소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 밑에 여러 세력들이 네가 잘 되는 꼴을 보겠어요? 서방은 계속 무기 지원 받고 여기서는 여기다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얘가 여기서 이겨갖고 진짜 스타가 대스타가 되는 걸 그러지 않아도 눈꼴신데 절대 용납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공격받고 외부에서는 미국이랑 서방연합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고 하니까 처음 기세와 달리 그 안에서 들어갔던 와그너 그룹이 체첸 부대도 그러고요.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프리고진 보십시오. 아, 이번엔 왜 이렇게 힘들지? 시리아나 수단 같은 데서 누워서 떡 먹기였는데 여기선 미국이 모든 정보통신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미리부터 뒤에서 밀어주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다 사전에 노출돼서 꼼짝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또 지원하고 보급품은 이제 쇼이구 새끼가 내가 보니까 뒤에서 일부러 태클 걸고 안 보내주는 게 틀림없어. 얼마 되지 않는 용병수가 그냥 죽어나가 자꾸 금방금방 줄어들어요. 또다시 이제 전화해갖고 어디 교도소 범죄자 놈들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형수라도 괜찮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지금 충원 좀 해달라고 전화해야겠는데 지금 야 그래도 푸틴 형님이 나를 지원해 줄 거야. 왜냐면 이번 전쟁이 진짜 여기서 나도 잘못해갖고 후퇴하고 뒤로 밀리게 되면 푸틴의 철밥통 지지 세력들도 아유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될 공산이 크니까 푸틴도 절대 그건 안 될 거야. 푸틴은 결국 우리 와그너 그룹과 나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 맞아. 어디 두고 보자 쇼이구 이놈. 여기 끝나기만 해봐라. 돌아가면 내가 너부터 작살내주마 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결국은 겨울이 왔습니다. 그 겨울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도 혹독한 겨울 때문에 그 세력이 많이 위축될 거라 은근히 러시아는 기대를 하면서 겨울 버티기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유럽 겨울이 엄청나게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기대를 저버리게 돼요.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다시 한번 푸틴은 겨울에는 뭐 그런다고 쉬었지만 이제 봄 됐으니까 계속 전쟁해야죠. 푸틴 지지 세력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기서 지금 어깨춤만 출 거야. 빨리 우크라이나 끝내고 잡아먹어야지. 봄 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막막해진 거죠. 푸틴도. 전쟁 물자도 그동안 경제 제재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 탱크, 포탄 거기서 다 소비해버렸고요. 군 다시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반전 여론도 만만치가 않고요. 러시아 다 막 국민들 탈출하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틀리게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하고 서방이 더 많은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러시아는 더 많이 경제 제재를 하겠답니다. 이 전쟁이 힘들어지죠. 한번 이제 여기서 뭐 아니면 도로 막가파로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러시아의 남은 모든 역량을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방에 배팅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정말 이길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3월쯤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2차 대공세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국 CIA와 나스 같은 국가정보국 요원들이 다 이제 캐치를 해낸 거죠. 그리고 바이든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바이든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1주년 즈음에서 3월 첫째 주에 밀고 들어간다 이거지 러시아가. 확실한 정보야? 좋아. 자, 다들 내가 말했듯이 금년 타겟이 누구다? 그래 바로 중국이야. 이제 2023년 초부터 우리 계획대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4개 딱 세트로 묶어가지고 지구에 이제 악의 축으로 만들어 놓았거든. 올해는 이제 이 전쟁들을 더 길게 늘어뜨리고 전선도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우리 일본하고 다 얘기됐어. 대만이랑 해가지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전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 세계대전처럼 전선을 다 늘려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국지전으로 직접 전쟁에 무너지는 총알바지 나라들은 뭐 우크라이나나 뭐 다른 데서 뭐 한반도나 뭐 어디 뭐 저기 뭐 대만이든 몇 개 이제 좀 손해는 보겠지만 나머지 나라들이 직접 참전은 안 해도 유럽 전선이든 아시아 전선이든 모두 그 뒤에서 결국은 지금 유럽이 다 거기에 지금 한 발 디딘 것처럼 모두 그 뒤에서 개입하게 만들려 가지고 세계가 경제적으로 양분되고 공급망도 양분되면서 다 같이 전쟁의 소모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2차 대전 때도 모두 그렇게 알거지되고 그 전쟁에서 물건과 자원 팔아갖고 부자된 미국 우리가 새로운 기축통화국이 됐잖아 그때. 그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가는 거야.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뉴노멀의 시대로 만들고 거기서 달러 강세는 계속 우리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되면서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오면 결국 못 버티고 여러 나라들한테서 다시 한번 버블들은 빵빵 터지면서 정리될 거고 달러 유동성은 우리가 고금리로 계속 미국으로 다시 회수하면서 그동안 밑에서 깔짝깔짝 크면서 다음번 차기 기축통화 패권을 노린 이 건방진 여타 경쟁국들 유럽, 러시아, 중국 다 일거에 무너뜨릴 거야.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세계 경제는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타격을 적게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 미국만 유리하게 IRA 감축법부터 해서 반도체 지원법까지 해서 모두 우리의 무력으로 공장 라인, 생산 라인, 좋은 이권은 우리한테 다 뺏어오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 끌고 올 거니까 괜찮을 거야. 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부당한 행동, 깡패 같은 짓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게 뭡니까 하고 모두 들고 일어나겠지만 지금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년부터 우리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보여줬단 말이야. 이 시에 스위프트에서 방출해버리고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외국에 있는 금이나 외화자본 다 동결해버리고 다 똥콩 싸매가지고 모든 저기 수출부터 해갖고 경제제재 다 먹여놨잖아.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하면서도 다들 그거 보고 감히 우리한테 이제 앞에 나서갖고 먼저 야 좀 심하잖아 가서 네가 한번 야 내가 맨날 나한테만 네가 가서 얘기해. 잘못했다 러시아 같이 찍혀갖고 우리 되면 우리는 러시아는 그나마 에너지 자원 식량이나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지 우리는 한 달 만에 나라 망해. 무서워서 이제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회장 같은 다른 나라의 기업 회장도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요? 아 그냥 와 저기 청와대에다 얘기해. 청와대에다 말 안 해도 돼. 그냥 와. 다 내가 얘기해놨어. 예 가니까 뭡니까? 어디 웨이퍼 달랑달랑 흔들면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고 원자재 값도 요새 인플레로 많이 올라서 공장 짓는데 한 두세 배 들어갈 거야 돈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 고용하는데 우리 임금이 미국 임금이 한국 임금의 2배인 거 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 어떻게 저기 생산한 우리가 지원 좀 세금이랑 해줄 테니까 그 만드는데 얼마나 거기서 제대로 수율이 나오고 어디다 갖다 팔고 뭐한가 그 기업 기밀도 우리한테 다 공유하고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최첨단 제품은 절대 생산하면 안 되는데 그 제품 생산하면서도
우리가 규정한 것 이상으로 많이 생산해가고 돈 많이 벌면 그거는 우리한테 좀 갖다 또 상납 바쳐야 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옛날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 국가 기간 산업을 통째로 갖다 낼름 해먹은 것처럼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도 꼼짝 못합니다. 왜? 잘못했다가 우리도 찍히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죠. 결국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가진 게 있고 그런 몇 놈들 좀, 야,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도 같은 애들이죠. 터키 같은 애들이죠. 우리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스웨덴, 핀란드, 나토가 지금 가입이 안 되는데 우리 어쩔 거야.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인도는 뭐, 야, 가만 보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지금 뭐 중국 대신 해준 동남아나 우리 인도 없으면은 뭐 꼼짝을 못 하겠구만. 근데 우리는 또 러시아하고 예전부터 친했으니까 거기서 에너지랑 다 수입해. 야, 우리도 그러다가 미국한테 제재 받으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한테는. 딴 나라 같으면 뭐 저기 뭐 대한민국 뭐 그런 나라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나겠지만, 두고 봐라. 이제 내 말이 맞다 하고 모디 총리가 얘기했죠. 계속 그 러시아한테서 수입해. 중국이 이제 우리 중국 꼴 보기 싫지만 중국이 뭐 연합해서 뭐 하자고 하면 거기도 회원국으로 참가해. 그래도 미국이 와서 우리한테 아쉬운 게 있으니까 계속 이제 우리한테 선물 줄 거야. 두고 봐. 이번에 그래서 모디 총리가 갔죠. 미국으로. 얼마나 지금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거기서 또 얼마나 저기 뭐 구글, 애플, 테슬라, 일론 머스크까지 전부 다 그 줄 서갖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 앞에서 다 이제 파워포인트 틀면서 다 이렇게 브리핑하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 거기서 이제 팝송 노래 하나 하니까 다 일어나갖고 박수처럼 다, 야, 브라보, 멋지네, 좀 놀 줄 알아. 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입 딱 씻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별로 줄 게 별거 없으니까요. 아쉬울 게. 근데 이제 인도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딜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자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 할까? 가가지고 저기 어떤 나라는 가가지고 유행가 옛날 올드 팝송 하나 불러갖고 저기 박수 받았다며. 우리는 저기 총리님이 가서 요가 한번 직접 하시죠. 그럴까? 그냥 다 나와가지고, 야, 정말 인도 총리님, 어머어머, 저 뒤로 넘어가는 것 봐. 저 자세 봐. 야, 허리가 장난이 아니야, 남자가. 전부 막 박수 쳐주고 뭐 그냥 딸랑딸랑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결국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결국은 미국이 하는 대로 다 휘둘리게 될 거다. 자, 정보부 다 준비됐지? 자, 이제 2월 말에, 금년 2월 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G20 회의와 UN 총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미국이 다음 주에 러시아 대공습에 중국이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 폭탄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같이 중국도 러시아처럼 하나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번 우크라이나전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러시아가 대공세를 3월 대공세 들어가니까 그러지 못하게 우리가 경제 제재를 그 밑에서 물밑 지원해주는 중국까지 세트로 묶어갖고 다 같이 하자고 이번 UN 총회와 G20 회의에서 결사 선언을 하고 선언문을 공동으로 만들고 협정을 체결하자. 딱 바이든이 그때 준비를 한 겁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그리고 푸틴은 좋아. 작년 한 해 좀 힘들었지만 내가 누구냐? 푸틴이다. 좀 있으면 2월 24일 우리 전쟁한 지 1주년이다. 그리고 겨울도 이제 다 끝났다. 따뜻해갖고 진작 끝났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정말 이제는 작년같이 군사작전이 아닌 이걸 정식 전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러시아의 승리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정한 러시아의 지도자가 되겠다. 다들 준비됐지? 이제 서로 결사항전하기로 딱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영상하고 블로그에 글로 미리미리 쭉 이 상황을 다 썼었죠. 나중에 이 글 밑에 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강경책을 누군가 뒤에서 딱 뜯어 말리게 되었죠. 누굽니까? 곰돌이 푸 시진핑입니다. 그거 잠깐 서보시오. 그 노인네 참 여러 가지로 속썩이네 진짜. 너 이 새끼 어디다 대고, 야, 작년에도 우리 러시아가 그렇게 접고 들어가면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결국은 입 딱 씻고 말이야, 이 중국 놈들. 우리 소련이 예전에 군사기술부터 해서 너희들한테 다 이런 거 전수 안 해줬으면 지금 너네 중국이 무슨 미국한테 개길 만큼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겠어? 우리가 다 기술 전수 안 해줬으면?
근데 지금 우리를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쌩까? 야, 이 기회주의자 같은 시진핑. 언제는 나한테 성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슬슬 말까지 놓네? 시진핑이 얘기합니다. 아, 기훈이 형, 아니 푸틴이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사실 주말에 짜파게티만 하면서 쉬고 싶은데 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몇 분이 댓글로 빨리 저 프리고진 얘기 좀 짓거려 봐라 하셨길래 또 급하게 만들게 됐네요.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좀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거북해도 좀 참아주십시오. 예. 시진핑이 얘기하기를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아? 기훈이 형? 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진짜 나빠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라고 합니다. 푸틴이 이 새끼가 꼭지가 돌았나? 꿀만 빨던 곰돌이 푸가 우리 러시아 진짜 야생 불곰한테 대드네. 너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됐고 이거나 읽어봐. 이게 뭐야? 읽어보니까 미국은 이번 주말에 G20 회의와 UN 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3월 초에 러시아 대공세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 러시아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라고 결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게 뭐 어떻다고? 어차피 미국 놈들은 이번 전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를 더 제재할 거야.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아, 됐으니까 그 밑에도 좀 계속 읽어봐. 응? 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를 은근히 지원하는 우회국들을 통해서 몰래 러시아에게 드론부터 해서 온갖 전쟁 물자로 전환 가능한 물자들을, 상품들을 몰래 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 중국이 그렇게 대주고 있는 상황들을 전 세계에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제2의 전범국으로 격상시켜서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제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제 시진핑이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 지금 우리가 보내주는 물자들 없으면 당장 러시아 한두 달 안에 물자 바닥나는 거 맞지? 그리고 서방 기업들도 다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랑 교역 안 하면 러시아 국민들 핸드폰 하나도 어디 가서 못 사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이런 핑계로 제재 당하면 러시아에 들어가는 모든 중국산 전자제품들도 다 아웃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전쟁 이어가는데도 크게 문제지만 우리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야. 응? 지금 미국은 이번에 푸틴 형이 3월 초에 재공세하는 걸 구실로 해가지고 전 세계 단결을 촉구하면서 우리랑 동시에 제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결국 우리 둘 다 타격을 입는다고. 금년에도 우리랑 만약에 교역 못하게 되면 러시아 어떻게 버티기나 하겠어? 우리도 지금 금년에 보니까 점점 미국하고 서방이 우리랑 손절 치면서 아랍이랑 러시아랑 이런 데하고 같이 수출 수입 안 하면 우리도 많이 힘들어진다고. 저 가난뱅이 남미국들은 별로 사실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우리한테 돈만 빌려달라고 하고. 푸틴이 대답합니다. 그럼 미국 놈들이 지금 우리가 몰래 교역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라도 갖고 있다는 거야? 아, 우리가 작년부터 꼴이 안 잡히려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잘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안 들켰잖아. 실제로 그들 눈을 피해서 잘 교육해왔잖아. 이제 시진핑이 말합니다. 아, 나도 몰라. 근데 지금 봐봐. 바이든이 또 뭔가 들은 게 있는가 엊그제부터 자꾸 언론에 살살 흘리잖아. 실제 2월 말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국이 러시아한테 군사물자 지원해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떠들고 있단 말이야. 미국 국방부 장관이란 놈도 자기들 뭐 진짜 증거 있다고 이번 주말에 그 G20 회의하고 UN 회의에서 얘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다니고 허세를 부리고 다니고, 거기다 다음 주부터 이제 3월부터는 확실하게 러시아가 총공세 시작할 게 거의 틀림없다고 자기들 정보가 있다고 떠들고 있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맞지? 아, 그거야 뭐 저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러시아 탱크랑 다 준비시켜놓은 거 보일 테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바로 그게 문제야. 응? 작년 초에 전쟁 터지고 2022년도에 처음에 그 후에 미국 정보부가 전쟁 상황 하나하나 콕 집어내면서 실황 중계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부터 서방 언론들은 미국 말이면 무조건 믿게 되어 있다고. 형이 그들 말대로 다음 주부터 진짜 3월 달에 치고 나가면 이제 걔네들이 이거 봐라 역시. 그리고 여기에 우리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이거저거 지원해준 정황상의 증거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밀어붙이면은 결국엔 또 전쟁 인도주의 어쩌고 하면서 다들 이제 그 말에 휩쓸려가지고
대충 증거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다들 미국 말을 따르면서 2월 달에 정찰 풍선도 그랬잖아. 우리랑 러시아를 묶어갖고 쌍으로 지금 제재하려고 할 거야. 그럼 러시아나 우리 중국이나 다 같이 쫄쫄 굶게 된다고. 나 이제 어렵게 리오프닝 해가지고 맘 잡고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초치면 우리 진짜 곤란해. 그리고 정말 미국 주장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진짜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남들 눈이 있어갖고 제재받을까봐 더 이상 러시아한테 그런 물자들 지원 못해줘. 그럼 우리 둘 다 죽는 거라고. 푸틴이 고민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가면서 잘 교육하는데 내가 볼 때 미국 놈들 아무래도 뻥카 같은데. 시진핑이 얘기합니다. 진짜 기훈이 형 아니 푸틴 형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작년 내내 그렇게 당해보고도 아직 몰라? 작년에 노드스트림 사건 때도 아무리 그때 형이 억울하다고 국제조사 해보자고 했어도 씨알 하나 먹혀들었어? 택도 없었잖아. 결국 금년 초에 어디 저기 영국의 탐사기자가 파헤치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뭐 중이병 걸린 젊은 20살짜리 군인 하나가 SNS에다가 디스코드에다가 기밀 빼가지고 야 내가 이런 것도 안다 하면서 자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겨우 드러나가지고 비로소 작년 노드스트림 폭파 사건이 사실상 미국 정보부와 우크라 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것도 지금 언론 플레이 막 하고 언론 통제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잖아. 결국 흐지부지 됐잖아.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탱크 시동 걸고 지금 푸틴 형아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지금 우리는 이 덫에 걸리는 거고 세트로 당한다고. 좋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 근다고 나보고 여기서 지금 물러나란 거야? 나 작년 한 해 열심히 두드렸는데 결국 우크라이나한테 오히려 영토 밀리고 후퇴했어. 나 여기서 굴복하고 올해도 꼬리 내리면 솔직히 나 이 자리에서 못 버틴다. 나 이 자리에서 내려가거나 누가 쿠데타 일으켜갖고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결국 지금 모든 걸 걸고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봐봐. 우리도 이번 G20 회의랑 UN 회의 때 우리 중국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응? 미국과 서방연합들은 자꾸만 전쟁을 독려하고 전 세계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보다 더 큰 세계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나쁜 세력이다 내가 여론전 펼칠 거야. 그러려고 이미 우리 전화 싹 돌려갖고 우리 1대1로의 코껜 나라들 있잖아. 전부 이번 주부터 열심히 포섭했어. 이제 걔네들이 미국 눈치 때문에 반대표까지는 못 던지겠지. 그래도 참을 기권이라도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으로 지금 식료품 에너지 가격 폭등해갖고 중동 아프리카 지금 뭐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판인 지금 제3세계 국가들 지금 불만이 보통이 아니거든. 남미도 그러고. 우리가 걔네들을 잘 이용하면 돼. 아마 이번 회의에서 미국하고 G7은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찬성표가 올 거라 하지만 우리 전화로 다 돌려보니까 그렇게 안 될걸?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설치해놓은 이 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러시아가 이번 3월 대공세를 뒤집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 철회해야 돼. 그리고 그게 지금 푸틴형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 중국이 이번 전쟁의 평화 중재자라고 나설 거야. 벌써 지금 우리 중국의 명필 문장관한테 부탁해가지고 평화 중재안 10개 조항 아주 기똥차게 지금 이태백이가 써놓은 것처럼 준비해놨다고. 미국하고 서방이 이번 주말에 더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더 많이 러시아하고 중국 제재하면서 세계 경제를 힘들게 만든다고 내가 이걸 지적한 다음에 그 국제회의 자리에서 우리 중국이 제3세계와 진정한 세계를 위해서 이번 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로 미국 놈들이 안 나서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우리가 딱 선언할 거야. 그러면 미국이랑 서방은 자연스럽게 전쟁광 악역이 되어갖고 좀 뻘쭘해질걸? 그리고 뭘 하자고 해도 지금 명분을 잃게 될걸? 근데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못 참고 그대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걔네들 명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번에 러시아는 움직이면 안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제 푸틴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고 기다리란 거야? 야 근데 여기서 진짜 협상하고 휴전한다면 우리가 사실상 지금 꼬리 내리고 지는 형국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 러시아 국민들이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내 지지 세력도 문제가 된다고. 걱정 마. 진짜 여기서 휴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야. 시간 끌기. 우리가
우리 중국이 평화를 중재한답시고 여기저기 관련국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간 끄는 동안 러시아도 좀 더 이제 외화를 모으고 전쟁 준비할 시간도 벌라고. 솔직히 지금 들어가봤자 얼마 버틸 물자도 없잖아, 안 그래?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평화 중재를 하겠다고 시간을 끌면서 러시아도 먼저 선제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쟤네들도 먼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다들 전쟁에 지쳐서 휴전하자고 우리가 평화 중재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싫어하고 지들이 먼저 치고 들어온다고? 그럼 쟤네가 악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국제적 비난이 형성되면서 다들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자. 왜 자꾸 전쟁을 더 키우려고 하냐 하고 비난하게 되고. 미국은 절대 그걸 바라진 않지. 이제 푸틴이 말하기를 그럼 이 시간 벌기로 얻는 거라면 결국에는 우리 러시아도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전쟁 비용을 더 모을 시간을 갖는다는 거고, 네 말에 의하면 또 중국도 전쟁을 당분간 멈추게 만든 상태에서 미국과 서방한테서 꼬투리 잡혀서 우리랑 같이 세트로 경제 제재 받는 상황도 피해가겠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둘 사이의 물밑 경제 교역은 밑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고. 하지만 진짜로 전쟁을 휴전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끈다는 거지. 중국도 꼬투리 안 잡히고 계속해서 리오프닝 경제 회복으로 힘을 모으고 바로 그거야. 듣고 본 게 좀 괜찮네. 야 진짜로 니네 중국이 나서면서 나는 지금 푸틴 러시아는 전쟁해야 되는데 니들이 좀 기다리라고 뜯어 말려주는 이렇게 싸움을 말려주는 모습이 되면 나도 일단 좀 체면도 살고 사실은 지금 싸워봤자 힘든데 일단 중국의 중재로 참는 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일도 없겠구나. 그 사이에 우리도 푹 쉬면서 전쟁 준비도 더 크게 하고 말이야. 그렇지. 서로가 좋은 거야. 그리고 뻔히 지금 보이는 미국 덫에도 안 걸리는 거고. 다음 주 러시아 총공세만 형이 참아주면 돼. 내가 이번 주말에 국제회의에서 평화 중재안 들고 딱 나갈 테니까.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이 전쟁을 계속 길게 끌고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푸틴 네가 못 참고 푸틴 형아가 기훈 형아가 못 참고 먼저 치고 들어오게 자꾸 살살 긁으면서 온갖 도발을 다 할 거야. 막 러시아 본토도 공격하고 뭐 모스크바 국민들 있는데 드론도 날리고 하면서 어디 막 저기 크롬반도 뒤에 막 거기도 빵빵 터뜨리고 후방 공격하면서 예전 같으면 국민들이 야 푸틴 지금 뭐 하는 거야? 본토가 공격받고 서울이 공격받는데 네가 다시 치고 나오게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할 거야. 그래도 참아야 돼. 만약에 못 참고 먼저 또 덤벼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끈다고 해도 몇 개월이야. 결국 미국과 유럽은 그 사이에 온갖 군사물자들 거기다 다 결국은 뭐 전투기까지 줄지도 몰라. 결국은 그러면서 이 전쟁을 작년보다 더 큰 판으로 결국엔 키우고 말 거야. 얘네들 지금 계획이 그렇다니까. 그 안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각자 국력과 국방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그리고 세계 여론을 이용해야 돼. 작년부터 지금 여론이 계속 예전하고 틀리잖아.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은 여론이 많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작년하고 달라. 그런데 금년에는 전쟁과 미국발 고금리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야. 언제 어디서 부동산이고 뭐고 채권 시장이고 회사채 시장이고 빵빵 터질지가 몰라요. 다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도 그만 끝났으면 한다고. 왜냐면 이 전쟁을 딱 끝내고 우크라이나 재건하자 하고 여기서 휴전선 만들고 몰려들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뭐 에너지 가격이나 모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제대로 수출도 되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경기 침체로 빠져나가던 유럽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마샬 플랜에 끼어들면서 다시 싹 살아나고 하면서 전 세계 어떤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면서 인플레도 잡히면 미국도 이제 금리 정책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편해지지. 그렇지? 모든 세계가 원한다고. 근데 물론 미국 놈들은 이걸 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하자는 거야. 이제 푸틴이 대답합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이번 작전에 일단 접겠다 내가. 아무리 그놈들이 도발해도 내가 궁뎅이 딱 붙이고 앉아있을게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겨울이 워낙 따뜻했고 지금 봄비가 지금 무슨 세계가 이렇게 기후재앙 지금 이상기후로 난리가 나갖고 예년하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사방에서 홍수가 날 정도로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 지금 환절기에 봄으로 바뀌면서 진흙탕 라스푸차가 오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예년보다 훨씬 더 심해지면서 길어지고 있거든. 사실 지금 봄이라서 이제 여론에 밀려서 진군하려고 해도 솔직히 10m도 못 나간다. 이 지금 진흙탕 때문에. 어차피 진흙탕이 예전보다 길어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5월까진 갈 것 같아. 5월 중순이나 5월 말 6월이나 돼야 이제 좀 어떻게 탱크라도 건너가게 땅이 좀 굳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계속 이대로 뭐 이 핑계 저 핑계 내서 쉬면은 푸틴 약해졌네, 이빨 빠졌네 하면서 내부에서 이제 누가 내 등에다 칼 꽂을까봐 내가 사실은 억지로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네 말 듣고 쉴 테니까, 접을 테니까 앞으로 크림반도든 후방이든 우리 러시아 본토든 그놈들이 또 어떤 용병 부대나 게릴라 부대로 치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먼저 공세 안 할게. 내 약속할게. 대신 우리 배신하면 안 돼. 너희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줘야 돼. 알았지? 아, 걱정 마. 우리도 사실 러시아 싼 에너지 없으면 몹시 곤란해 지금. 그리고 갈수록 지금 미국, 유럽 수출 줄어드는 마당에 러시아 교역은 아주 중요하다고. 어? 그러니까 푸틴 형만 믿고 이만 돌아갈게. 어? 아, 잠깐만. 근데 게릴라적 그런 도발은 참는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딱 붙어있는 그 전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선 맨날 총 쏘고 포탄 쏘고 서로 쿵쾅거릴 텐데. 그 전선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소모전만 하도록 할게. 소모전만 한다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을 텐데 걱정 마. 마침 이쯤에서 딱 쓰고 버릴 장기말이 하나 있거든. 너무 커버린 자식이 하나 있어. 누구 얘기하는지 이제 슬슬 아시겠죠? 이쯤에서 싹을 잘라야 해. 자칫하면 나중에 내 목을 노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놈이 너무 커버려서 국민들 인기도 좋아졌고 같은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그놈 때문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쓸 만큼은 써먹었으니까 버릴 때가 됐단 말이지. 그놈을 거기에서 소모전에 완전히 갈려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야겠어. 딱 좋네 했던 거죠. 결국 2월 말 3월 초에 있던 G20 그 재무장관 회의들과 UN 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은 그들의 기대만큼 투표를 했는데 전광판에 나왔지만 회원국들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갑자기 중국이 나서갖고 그 회의장에서 전쟁을 방치하고 자꾸 더 확산시키려는 저 서방 세력이 악의 축이다 하면서 홀로 자기가 중국이 전쟁을 중지하는 평화적인 입장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10개 조항을 들고 나옵니다. 여론은 더욱더 미국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러시아는 실제로 미국 CIA에서 암만 그렇게 바이든이 떠든 게 창피할 정도로 3월 대공세를 철회하고 그대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입니다. 이런 젠장 나가리다. 야, 중국 놈들 이런 식으로 나오네. 야, 그렇게 바보 멍청이만 아니었네. 야, 바로 비행기 준비해라. 지금 이번에 지금 기권표 던진 애들 있지. 저기 스탄 5개 국가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지금 싹 순회 공연 투어 돌아야겠다. 전부 선물 보따리 들고 가갖고 전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아, 장관님, 이번에 저기 중국이 러시아 도운 증거 있다고 우리가 곧 발표할 거라고 사방에 떠들어놨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아, 다 때려쳐. 없던 일로 해. 아,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천하의 악당 운운하면서 분위기 몰아간 다음 그거 빵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얘네들이 그 진짜 증거가 맞아 확실해 하면서 노드스트림 때처럼 광분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나올 공산이 큰데 그럼 골치 아파지거든. 아, 이거는 다 없던 일로 하고 플랜 B로 나아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다음 챕터는 다시 프리고진 얘기로 돌아와서 달콤한 인생입니다. 우리 이병헌 씨가 그 밑에서 개처럼 일했는데 우리 4달러 이분한테 지금 숙청을 당하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이유 말고 진짜 나한테 왜 그랬냐고요 물어보죠. 자, 프리고진은 이때 바흐무트 전선에 있었죠. 아니 그 어떻게 된 거야. 좀만 더 버티면은 러시아 정규군도 3월에 총공세 시작하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바흐무트 여기 중요한 지역 함락시키면서 몽땅 공을 차지하고 우리 인기도 높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 양반이 안 들어가고 총공세 안 하고 여기서 쉬어간다는 거야. 우리 지금 쇼이구 때문에 그동안 뒤에서 지원도 못 받고 용병들도 다 죽어나가고 이제 더 이상 보충할 데도 없다고. 답답하죠 지금. 이때 기사를 하나 보시면 언제적 기사냐면 네 5월 1일의 기사입니다. 5월 1일의 기사였는데 지금 이때 지금 프리고진이 말하기를 보니까 지금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가도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들어올 것 같다.
맞는 말이죠. 실제 5월 말, 저도 그때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5월 말쯤 들어갈 것 같다고. 결국 6월 초부터 자기들은 이게 반격이냐 어떠냐 말은 안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와서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와그너 그룹은 우리는 필요한 포탄의 10에서 15% 정도만 가지고 있다. 정말 이렇게 계속 러시아 후방에서 병참 보급을 안 해주면 5월 말에 6월 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밀고 들어오면 기다리다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러시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어마어마한 지원 받고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포탄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없다고 최전선에. 그럼 우리 끝장나는 거야. 응? 러시아 정말 크게 당한다고 안타까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금 다시 프리고진 상황을 보죠. 뭐? 밥차가 또 안 왔어? 취사병들 밥차가 와야 밥을 먹이는데 지금 총알도 안 보내준다고? 이런 망할 놈의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얘기하는 거죠. 그 새끼가 틀림없어. 일부러 나 죽으라고 안 보내주는구나. 야,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지금 최대 격전지가 여기 바흐무트인데 여기서 우리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몰아내고 이것을 점령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우리를 크게 지지해 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고 돌아가게 되면 러시아 안에서도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다. 그럼 뭐 쇼이구가 암만 지랄을 해도 안 되겠지. 좀만 버텨라.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 탈환하자. 반드시 바흐무트를 손에 넣어야 돼. 그러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러시아 쇼이구를 넘어서는 러시아의 최대 세력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때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내가 돌아가기만 해봐. 내가 푸틴 각하한테 다 하나하나 꼬지를 거야. 어디 쇼이구 네가 감히 너 때문에 우리 러시아 군대가 지금 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밀렸던 걸 진짜 푸틴 형이 알면 너 쇼이구 너부터 홍차 먹일걸? 자신했던 거죠. 국방장관 비난하며 욕설, 전선의 연속적인 붕괴 예고. 이것도 5월 5일 기사입니다.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를 주도하고 있는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오는 10일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장을 향해서 야 이 XX 새끼들아 욕설까지 하면서 탄약은 어디 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푸틴한테 들어달란 거예요. 푸틴 옆에 이 간신배들이 푸틴 귀를 딱 막고 있구나. 푸틴 형님 이 동생이 아끼는 동생이 지금 이런 일을 여기서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죠. 뭐? 그 말이 사실이냐? 푸틴 영화도 쇼이구가 그러는 걸 안말 않고 있다고 알면서도 정말로? 아니 진짜로 우리를 버리는 장기말로 여기서 다음 공세가 시작될 때까지 보급도 받지 못하고 총알바지가 돼서 알아서 말라 죽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그 형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없는 사이 우리 푸틴 성님이 무슨 약점이라도 그놈들한테 잡혔나? 아니면 이 양반이 늙어서 치매 걸린 건가? 불안하는데. 이때 기사를 보면 4월 16일 기사긴 한데 이때도 보면은 바그너 수장이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 선언을 건의합니다. 왜죠? 계속해봤자 자기네 부대만 소모되고 자기의 군사적인 입지도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대로 자기가 버리는 말이 되기 전에 푸틴한테 여기서 종료 휴전하자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푸틴 마음은 자기를 버리는 말이 아니라 쇼이구 같은 간신배들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겠죠.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러다 우리 바그너 용병들 다 죽어나가고 나만 나중에 제대로 못 싸워가지고 전쟁이 우리가 실패했네 하고 희생양에 대해서 전쟁 끝나면 나만 숙청당하게 생겼네. 푸틴 형아 내 말 듣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푸틴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다른 정보가 솔솔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정보가 진짜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양반하고 나하고 동고동락한 게 무려 20년인데 내가 무너지면 푸틴 그 양반도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이 노인네가 진짜 왜 이러지? 답답하겠죠? 결국은 욕설까지 날립니다. 언제 뉴스인가요? 5월 11일 뉴스. 뭐라고? 할아버지 얼간이. 이게 욕인가요? 푸틴 할아버지 맞는데? 푸틴의 독설 날린 요리사.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또 이번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와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이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할아버지가 러시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차마 푸틴이라고 말 안 하고 말을 슬쩍 돌리긴 했지만요. 결국엔 어찌어찌 정말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프리고진. 그 힘들게 제대로 병참 보급도 못 받는 와중에서 자기들만 소모전에 지금 희생되는 양상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뒤로 밀어내고 바흐무트 그 지역을 결국은 점령합니다. 여가 상당히 어떤 그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예전 백마고지 같은 데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 국민들한테 봐라. 결국은 이 힘든 정규군들 다 오합지졸 패하는 와중에도 우리 와그너 그룹만이 이 백마고지를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다시 탈환했다. 명목을 세운 거죠. 자기 얼굴을. 휴, 어찌어찌 겨우 바흐무트는 점령했다. 야, 나 의지의 프리고진 또 살아남았가고. 드디어 정규군하고 이제 바통 터치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정규군한테 넘기고 자신들은 돌아와야죠. 하지만 그동안 내 용병단은 거의 절단났다. 나도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이제 두고 봐라 쇼이구. 내가 지금 크렘린궁으로 돌아간다.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면은 푸틴 형님이 아이고 우리 동생 정말 수고했네 칭찬하면서 결국 네가 거길 탈환했구나 하면서 무척 기뻐하시겠지. 거기서 내가 이제 푸틴 성님한테 이 쇼이구랑 니놈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뒤에서 보급 안 해주고 일부러 굶어 죽으라고 총알도 안 갖다 주고 밥도 안 갖다 주면서 반역 행위를 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내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놓고 증거자료까지 다 첨부해갖고 지금 내가 워드로 다 작성해놨다. 이거 내가 그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너 다 일러 바칠 거야. 너 아마 그 자리에서 금방 끌려나와갖고 모가지 잘릴걸? 군사범죄이고 전쟁 중에 이건 반역죄라고.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바그너 그룹은 이런 그 러시아의 반역죄를 실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쇼이구하고는 계약 안 할 거라고 앞으로 버티면서 안 싸워 하면은 푸틴 할배도 지금 하나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내 편 들어줄 거다. 그 양반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내가 잘 알아 했던 겁니다. 이건 또 언제 기사인가요? 6월 13일 기사입니다. 이번 달 기사.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 국방부와 기싸움하는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은 이런 러시아 국방부와 자기네 용병 간의 그룹 계약을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지 않겠다. 진짜 러시아를 위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블러핑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직접 크렘린궁으로 돌아가서 푸틴 옆에서 친히 이런 쇼이구의 만행을 조목조목 귀에다 대고 밥이랑 국 차려주면서 아유 형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오히려 프리고진을 엄청 혼냅니다. 너 이 새끼야 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국방장관이 너보다 너 인마 지금 네 지금 계급이 뭐야? 국방장관이 너보다 위야. 국방장관 말을 잘 듣고 협조를 해야지.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일일이 지금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는데도 러시아 국방장관의 말만 잘 듣고 협조하라고 뭐 계약을 안 해? 너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군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 지원 받은 거 다 토해내고 아무런 저기 혜택도 못 받는 거야. 네 사업 다 끝장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면박만 줍니다. 푸틴이 말합니다.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 소속으로서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과 존립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어디서 용병 따위가 말이야. 이제 확실히 알아챈 거죠. 프리고진도 꿈에서 깬 겁니다. 용병 따위? 그랬구나. 나는 일찌감치 버림받았던 거구나. 토사구팽 당한 거야. 왜 그걸 진작 몰랐지? 결국 나는 큰 흐름 속에서 이번 전쟁에서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여기서 팽당하는 거였구나. 맙소사. 하지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지금까지 푸틴을 위해서 개처럼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한번 볼까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병헌 씨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디서 나보다 지금 더 인기가 많아지고 지금 지지를 더 얻고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지금 나보다 더 튀려고. 결국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2023년 6월 24일에 러시아에서 실미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실미도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자기들을 쓰는 말로 다 이용만 해먹고 버리려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하면서 청와대로 무장 봉기 세력이 돼서 탱크가 아니라 버스에 타가지고 청와대로 직접 밀고 들어가죠. 그 사이에 다 이제 정규군한테 다 공격당하고 다 죽게 되지만 어쨌든 프리고진도 똑같이 실미도처럼 그런 행보를 택합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핫도그로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재벌이 되고 그 다음에 푸틴의 최측근 핵심 세력 차지철까지 될 정도로 시대의 모든 흐름을 읽고 굉장히 센스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미도처럼 지금 크렘린궁을 향해서 지금 그 탱크를 몰고 올라갔던 것이 단순히 억울해서 홧김에 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어떤가 한번 보시죠. 역시 어지뉴스입니다. 무장 반란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명령이 떨어집니다. 프리고진에 대해서. 그리고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했던 용병들을 다 모아서 러시아 내부 남부를 장악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프리고진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자신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의 주도로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혁혁한 공적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 등 러시아 군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 잘 나간다 하는데 자기네 용병 그룹 싹 빠지고 정규군만 남아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다시 붙었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밀려서 사실상 퇴각 중이다.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런 기자회견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프리고진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쎄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나는 완전히 새된 거구나. 이대로 제야에 낙향해서 살아야 되나? 아니 잠깐. 쇼이구가 여기서 날 이대로 놓아줄 리가 없다. 어떻게든 나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자기도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밤에 잠을 자겠지? 푸틴 그 사람도 내가 20년 동안 같이 해봐서 그 사람 성격을 아는데 걔도 마찬가지야. 한번 그의 적이 되면 완전히 재기 불능이 되거나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바닥이야. 결국 나 역시도 언젠가는 양 날개가 지금처럼 잘려가지고 용병 그룹도 해체되고 집에만 있다가 언젠가 홍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소포로 배달된 탄저균 때문에 죽든지 언젠가 뻗겠구나. 딱 앞날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해외로 도망을 가 먼저? 이미 나는 바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으로서 벌써 몇 건의 전쟁 범죄로 일찌감치 서방 세계나 세계 여기저기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몸이다. 이 러시아 땅이 아니면 나는 사실 도망갈 곳도 없어. 해외 도피할 곳도. 그럼 이대로 나는 결국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얌전히 그냥 핫도그만 팔고 레스토랑만 할 걸 괜히 그랬나? 결국 여기서 프리고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좋아.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자.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전시 상황에 모든 게 가능하죠? 전쟁 중이고 차라리 전쟁일 때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법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전에 러시아로 돌아가면 지금처럼 자기는 숙청 게임에서 지게 되면 다시 도저히 재기할 방법이 없지만 지금 같은 전시 상황이라면 뭐든 말이 안 되는 것도 다 가능한 법입니다.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지만 러시아도 생각외로 3중 참호를 가지고 잘 막아내면서 서로가 대치되고 길어지면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서방이. 야 그렇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지원해줘도 저거밖에 못하잖아. 괜히 헛돈 쓰고 있네. 빨리 휴전이나 시켜. 그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죠. 은근히 지금 서방도 지금 살짝 공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러시아도 힘들긴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내가 러시아를 안에서부터 흔들어준다면 마치 터키나 인도가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서로 양쪽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자기가 캐스팅보트처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사실상 뭐 전반적인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푸틴을 내가 축출하러 나간다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와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또 모든 군사 세력이 야 프리고진 형님이 쿠데타래 하면은 뒤에서 저희도 가담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쿠데타 일으킨다고 하면 자기는 정말 나쁜 놈이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요. 하지만 러시아의 모든 병력들 대부분은 지금 전쟁 때문에 모두 전선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안에는 허허벌판 무주공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반대로 내부로 진격해 나간다면 과연 나를 막을 군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틴한테도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고 서방 역시도 저거 봐라 하면서 이거 잘하면 제 프리고진을 우리가 잘 포섭해서 이용하면은 뭔가 지금 우리 맘대로 또 전쟁 상황을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 하고 나를 이용하고 싶어서 먼저 접선해 올지도 몰라요. 푸틴도 지금까지 나를 내몰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나한테 전화해서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형 마음을 그렇게 몰라? 다시 한번 또 돌아설 수도 있을 거고. 그러죠? 잘하면 양측에서 동시에 무언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군. 잘 안되면 물론 끝장나는 거고요. 하지만 이대로 얌전히 집에 돌아가 기다려도 언젠가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언젠가 독살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또 만약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거나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 남북한에 대한민국의 휴전선처럼 휴전을 해도 그 이후에 푸틴하고 쇼이구 세력들은 그 모든 러시아의 실패 책임을 사실 나라는 희생양한테 모두 돌려갖고 나를 국민들의 불만을 피해가면서 나를 숙청할 게 뻔해. 결국은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꼴은 안 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어쩌면 모든 걸 뒤집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결국 내가 다시 한번 미쳐봐야 하나? 이게 바로 프리고진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니 프리고진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크렘린으로 탱크를 몰고 간다고요? 아 정말 끝장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모두 다 3대가 끝장나요. 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건 진짜 쿠데타가 아니다. 순전히 쇼이구 한 놈 노리고 가는 거다. 푸틴 노인네가 나 버리고 쇼이구랑만 살아남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내부에서 치고 나오면 걔네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다. 결국 그들도 나를 달래고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무마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은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도 일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안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대립관계를 만들고 독립적으로 우리 세력을 유지하면은 틀림없이 서방 쪽에서도 우리한테 먼저 접촉해올 거야. 요즘 잘 나가는 저 인도 봤냐? 거기처럼 양쪽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으면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한테 많은 게 들어오는 지금 요즘 그런 세상이야. 중간에서 잘만 하면 오히려 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푸틴하고 쇼이구도 나를 그냥 버릴 수는 없을 거야.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테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렘린궁으로 지금 고속도로 타고 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우리 러시아 정규군 만나도 충돌하면 안 돼. 최대한 피해가야 돼. 만약에 정말 우리끼리 쐈다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쿠데타 세력이 돼가지고 어떤 명목도 없이 결국은 우리는 응징당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되도록이면 전투는 피해가고 저쪽이 먼저 쏴도 최대한 대응하지 마. 그리고 민간인들한테도 절대 손대면 안 되고 그러지? 우리는 정권을 전복하러 가는 게 아니야. 쿠데타가 아니야. 단지 억울해서 실제로 전쟁의 반역자인 쇼이구랑 담판하러 가는 길이란 걸 계속 홍보하면서 알려야 돼. 내 말 알았지?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로 푸틴이 쿠데타 진압이다면서 맞붙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변명도 안 통하고 나중에 우리 목이 결국 다 잘릴 텐데요. 야, 뭐 아니면 도야. 기다려도 어차피 목은 다 잘려. 그렇게 되기 전에 적당히 협상안이 나오면은 우리도 만족하고 거기서 발길을 돌려야지.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부터 사실 내 인맥을 총 동원해갖고 사방에 지금 연락을 해놓을 거야. 내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딱 전화해서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쇼. 내가 진짜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 푸틴 형님한테 총을 겨누려는 게 아니라 쇼이구 그놈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죽 억울하면 이러겠어요? 푸틴이 조금만 잘 달래주면 얼마든지 다시 내가 그 사람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쫙 풍기면서 얘기를 다 풀어놓을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중간에서 이제 푸틴하고 전화하면서 내 말 들어봐. 내가 프리고진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가가 지금 속이 막 이러더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푸틴한테 내 마음을 전하겠지. 푸틴도 이제 만에 하나 여기서 진짜 우리 아군끼리 총질을 하게 되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러시아 국민들도 전부 다 이게 뭔 일이야. 푸틴 완전 집안 꼴이 콩가루네 정말. 정말 큰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푸틴도 이거를 빨리 잘 마무리하고 싶을 거야. 알겠지? 내 말 듣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하는 거야. 또 질문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탱크 몰고 남부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 주둔해 있는 애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텐데요. 걱정 마. 내 군대 인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거기 지휘관들 어제 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 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야. 내가 지금 다 거기다 공지 올릴 거야. 단톡방에. 진짜로 푸틴이 만약에 우리를 말살하라고 진압 명령을 내리면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해한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진짜 쿠데타 아니고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다. 평화적 시위처럼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나중에 이제 잘 돼갖고 적당히 타결되면서 내가 여기서 중간에 발길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못 참고 나한테 먼저 푸틴한테 충성하겠다고
니들 나한테 딱 총 하나라도 발사해? 그럼 나중에 나하고 영원히 니들하고는 등지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공지 띄울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우리 입장을 이해할까요? 여론이 완전히 우리를 반역자로 몰고 갈 텐데요. 일단 우리가 쇼이구가 우리 베이스 캠프에다 직접 우리 와그너 베이스 캠프에 직접 미사일 날렸다고 열심히 그거부터 언론에다 흘려 홍보해. 자국군 기지에 쇼이구가 먼저 미사일을 날렸는데 너 어떻게 참냐? 그러지? 그걸 누가 반역자라고만 몰아가겠어? 안 그러냐? 결국 올해 나이 62세 프리고진은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건 겁니다. 실미도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면서 가자 청와대로, 아니 크렘린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역시 어제 뉴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거 영상들 보시면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스크바로 다가가고 있죠? 거의 뭐 무혈 입성입니다. 중간에서 사실은 데모죠. 데모 시위입니다. 러시아 정부군이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놈이 쾅쾅 헬기에서 공격했지만 거기에 뭐 심각하게 대응 안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어제 G7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주재하에 전화로 서로 바쁘게 통화를 돌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말하기를 언론에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들과 G7 국가들과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 애청자분들은 이런 얘기 좀 놀랍진 않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어우 잘 됐네 이대로 와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올라가고 푸틴한테 쿠데타 이렇게 해서 몰아가면은 러시아 안에서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한테 죗값 받아내고 모든 전쟁 비용 다 받아내면서 잘 되니까 드디어 잘 됐네요. 정말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미국이? 아니죠. 이거 뭐야 이건 아닌데 싶었겠죠. 여기서 전쟁을 끝내가지고 모든 지금 다시 인플레도 가라앉고 유럽이나 이런 데도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에 더 이상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작하고 해서 다시 좋아지면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좋아지겠지만 미국의 다음번 달러 패권의 기축통화 시즌2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은 다시 무너집니다. 결국 10년 뒤에는 제3세력이든 중국이든 어디가 다음번 패권 국가가 되고 기축통화 자리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싫어서 10몇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치밀하게 경제나 국제 정세에서 준비해온 것들인데 제가 요거를 꾸준히 지금 1년 넘게 블로그와 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걸 다 지금 실황 중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프리고진이 정말로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끝내게 만들면 곤란해집니다. 지금 이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여기에 전 세계를 참여시키고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공급망은 그대로 회복이 안 되고 디커플링과 경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과 중국까지 해가지고 자원 디커플링 거기에서 뉴노멀의 시대를 만들어서 달러 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 세계 경제는 미국 빼고는 다 지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전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죠. 굉장히 어제 오늘 사이에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 벨라루스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죠. 아마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와그너가 이제 친하니까 전화를 했겠죠. 프리고진이 형, 나 지금 오늘부터 못 참고 나 지금 탱크 몰고 크렘린궁으로 가려고. 너 뭐요? 너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 푸틴 형님 성격 알면서. 그게 내가 진짜 뭐 지금 쿠데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두 시위하면서 우리 쇼이구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놈이 민족 반역자다. 시위하면서 올라갈 거야. 웬만하면 정규군하고 뭐 걔네들이 뭐 헬기 사격해도 우리 뭐 크게 뭐 대응 안 할 거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푸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도 불안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형이 좀 알잖아. 중간에서 좀 푸틴한테 전화 한 번만 해줘. 그리고 정말로 그 뭐 쇼이구랑 푸틴 쇼이구가 옆에서 지금 막 바람 잡는 것처럼 우리 용병단 다 저기 해체시키고 내 양 날개 다 꺾고 나 습청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 용병단 그대로 유지되게 군사주의 그거 보장해주고 그리고 내가 저기 여차하면은
러시아 안에 안 있고 그 벨라루스 안에 가서 딱 주둔하면서 당장 내 모가지 안 끊겠다는 보장만 나와도 내가 여기서 순순히 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형이 중간에서 만약에 잘만 저기 중재해주면 형한테도 내가 저기 한몫 줄 테니까 잘 좀 부탁해 했겠죠. 지금 이 흐름 쭉 보시면 아시죠? 결국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루만에 했고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라면서 밝혔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일어나 보니까 프리고진은 러시아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대신 바그너 그룹 소속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의가 논의되고 있다.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지금 자기 세력을 다 죽이려는 그걸 막는 거죠. 자기 와그너 그룹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바그너 그룹 반란 중단, 프리고진 벨라루스도 떠난다. 그렇죠? 러시아 안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독살되고 자기 양팔 날개 다 꺾이고 그런 종말은 맞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린 거고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 종식 합의.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 관련에 대해서 처벌 안 하기로 했다. 그렇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다.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이날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은 남부의 로스토프나노드 군시설을 장악한 뒤에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 중이었다. 이들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면서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로 진입했었다.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고 모스크바 등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프리고진은 약 24시간 동안 투항을 거부하고 모스크바로 달달달달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바그너 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협상 직전까지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 푸틴 대통령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내세워서 반란 종식과 관련해 프리고진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대충 이 흐름을 쭉 보시면 감이 잡히시죠? 자, 프리고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먹혀들었다. 일단 홍차하고 탄저균은 피했다. 그리고 우리 와그너 그룹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로 약속받았어. 일단은 벨라루스의 몸을 피신하고 정말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가 계속 협상하면서 지켜봐야지. 푸틴이 정말로 쇼이구를 버리고 다시 나를 중용할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안 된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최소 내 목숨은 보전하였고 이제 서방놈들이 물밑에서 나한테 접촉해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다. 나라는 변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겠지. 나 시대의 풍우나 프리고진 아직 죽지 않았어. 여기까지 또 긴 얘기 라디오 서사극 대화드라마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의 해적 방송이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꼭 좀 추천해서 한 번씩 좀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